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미봉해놓고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재발합니다. 내란에 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은 좀 차원이 다르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통합과 봉합이라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이 또 필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 손 교수님께서 모두의 정의라는 가치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것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요. 뭐 잘잘못을 정말 제대로 가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적당히 뭐 우리가 정부 통합을 위해서 뭐 적당히 덮어두자 하는 건 옳지 않지만은 또 과잉 그 처벌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저 정도의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 된다 할 정도로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물론 사법부가 알아서 잘하기를 믿습니다만은 정치계에서 떠드는 걸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뭐 여당은 뭐 맞추고 완전히 뭐 그만 죽여야 된다 하는 식으로 나오고 야당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또 이럴 정도로 나오니까 네.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정의로운 게 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저도 뭐 어느 정도라고 그렇게 말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느꼈을 때 저 정도 벌은 받아야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늘 그저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그 영어로 그 enlightened majority, 개명된 다수.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다수가 그 정도면 됐다. 그런 수준으로 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중대 변호사님도 좀 의견 여쭙고 싶어요. 통합이라는 것에 정의라는 가치가 붙었다면서요. 정의로운 통합이란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통합의 기준이 이제 정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정의는 저는 뭐 법조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받아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그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열이 있고 오늘도 뭐 여의도 앞에서 많은 시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국민들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한계가 틀이 있는데 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로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방어적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다양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헌법과 민주적 가치 질서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는 우리는 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모두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체 아래 우리가 그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믿는 바니까 거기서 통합하자 이런 지지라고 받아들입니다. 김성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귀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예.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정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와서는 부정선거 얘기들을 거의 안 하죠.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를 내놓은 게 없습니다. 헌법재판에서도 없었지만 헌법재판에서 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대통령이라면은 언제든지 군사통치를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옳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런 사실과 법리에 대한 명확한 정리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그걸 넘어서서 각자의 다른 입장들과 정책의 입장들이 존중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본적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기 위한 질서 차원에서는 실제적 진실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 체계제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스템과 사법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책임을 묻고 그 다음 단계로서 정치적 통합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담겨 있는 게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것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 분의 해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확신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헌 발표 직후 국회로 모인 일부 시민들의 당시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은 누가 그걸 막을 것이냐고. 어떤 시민들이 우리 때 경험한 사람들 안 나가는데 나오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명감 같은 거죠. 숙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80년 이후에 제 인생은. 난 살고 싶어. 살고 싶은데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계엄이 뭔 줄 알고 감히 이걸 시도할까? 성격 자체가 좀 물불 안 가리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정의, 불의,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수면 위로 드러난 것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작업이 저는 그 민주주의라는 생명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손 교수님께서는 개엄 이후에 그 1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러 가지 기관과 또 공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계엄을 막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참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예.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그 행동 방식이랄까 매우 존경스러워요. 그 전에 비해서 훨씬 조용해졌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정치인들이 뭐 국민들의 감정을 대변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차분하고 자기들의 그 맡은 일들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놀랄 정도로 성숙했다. 예. 저는 그래 느끼고 어떤 의미에서 계엄이 또 그걸 도와줬지 않나. 계엄 자체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고 잘못됐습니다만은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번 했지 않나.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줬고 우리 국민들도 묵묵하게 지켜주면서도 이건 뭐 당연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된 그런 1년을 보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 우리가 뭐 위기송에서 항상 강한 면모를 보였던 국민이었고 또 의연한 모습으로 차분하게 대응했다. 뭐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